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찾아왔습니다. 2부 시작할 때 항상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리는데요. 정답은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아마 주식 투자자분들은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도 10년 걸린 일이라고 합니다만 글쎄요. 첫 발을 잘 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밸류업이 좀 잘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많은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 맞으면서 이게 제대로 잘 진척이 되겠는가라는 또 의문도 사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밸류업이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뜻인데 기업 가치가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내부에다가 유보만 해놓고 돈만 쌓아놓고 주주에게는 환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주가는 오를까요? 그래서 사실은 밸류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프라이스업이 되어야 한다. 주가가 올라야 결국은 주주들에게도 또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좀 따뜻한 물이 뭐라 해야 될까 일종의 낙수효과처럼 이렇게 좀 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전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도 맞히셨습니다. 2806님이 조금 전에 보내주셨네요. 정답 발표하기 직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엄동설안에 기분도 업, 행복도 업, 정치도 업, 모두의 마음이 따뜻하게 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장현희님은 지금은 국가의 밸류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올려놓은 국격인데 이게 또 많이 떨어져서요. 가슴 아픕니다. 8853님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민망할 정도로 손님이 없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화이팅을 외치면서 가치 있는 성공 예감을 듣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힘내십시오. 또 저희에게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자영업 경기 너무 어렵죠. 잠시 후에 출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꼭 좀 들어주세요. 우선은 증시 한번 좀 짚어보고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오름폭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네요. 1% 오른 2441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2.3% 오른 676 해서 이틀 연속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와 하이닉스는 약보합인데 네이버, KB금융 등등이 2, 3%대 반등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금융지주사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금융지주사들이 어제 이어서 또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이제 다른 금융사들도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나란히 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 환율도 봐야죠. 원달러 환율은 1,431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30원대 내려왔었는데 다시 1,430원대로 올라선 현재의 주가입니다. 3102님이 성공예감 찐 청취자시라고. 시내버스 운전하면서 눈에 띄는 것 거리의 가게들 공실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네요. 라고.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많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분들에게 2024년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소매 판매 그러니까 내수는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 2년 반째 내리막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카페라고 합니다. 커피숍 주변에 정말 많은데요.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는 이 카페 창업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자본금 1,7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월 매출 6천만 원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커피의 김정현 대표 그리고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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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노승욱 대표님. 네. 지금 이제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속에서 주변의 자영업자분들은 어떠시다고 합니까? 좀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가뜩이나 사실 탄핵 전에도 좀 어려웠는데 지금 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뭐 지금 한창 연말 대목일 때인데 지금 너무 손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상권이나 업종에 따라 좀 온도차는 있는데 관광지 상권이나 공공기관 주변의 오피스 상권 이런 데들이 뭐 재택근무로 전환된 곳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데요.
또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 제주도 같은 좀 관광지 상권은 좀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이 제주도의 기업가용 소상공인 협회가 이제 회원사 한 172명한테 조사를 했더니 한 40% 가까운 65명이 계엄 사태 이후에 매출이 하락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전기 대비 이렇게 소비가 이제 많이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어려운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어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네. 지정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또 여행을 취소했다고 네네. 하고 또 내국인들도 지금 연말이어서 좀 회식도 좀 하고 오랜만에 사람들 좀 만나고 술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심리가 또 많이 위축됐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사실 공주에 그 소상공인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앞으로 뭐 이제 민간 소비 활성화하겠다, 소상공인들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로 다음에 또 이런 그렇죠.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날 소상공인들 만나서 네. 시장 경제를 좀 살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더 좀 배신감, 뭐 안타까움이 더 많아지고 있죠. 김정현 대표님 네네. 요즘 어떠세요? 특히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의 상인분들은 요즘 특히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좀 만나 뵙는 상황들이 좀 많은데 네. 좀 힘들다는 얘기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네. 근래 한 일주일 사이에 더 네, 특히나 또 이제 뭐 겨울 영향 이런 걸 떠나서 좀 힘들다는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고 이게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이 돈을 쓰는 것도 조금 더 씀씀이도 좀 더 낮아진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또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진짜 많이 안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다 힘든 것 사실 같습니다. 연말에 좀 소비도 해야 되고 세일하면서 소비 심리도 좀 살려야 되고 근데 뭐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서 안 돌아다닌다는 사실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지금이 뭐 영하 10도 내려고 이런 날씨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안 그래도 소비가 안 좋았었는데 더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분들이고 김정현 대표님이 지금 카페를 4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커피숍 카페는 폐업률 높기로 악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카페 창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카페를 처음에 그냥 이제 사실 일을 6년 넘게 이제 한 곳에서 오래 하기도 했고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커피만 계속 했었다 보니까 이 카페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카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새로운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학생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던 거예요? 이게 고등학생 때부터 오, 네.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드는 것까지요. 학교가 이 특성화 고등학교였었어가지고 좀 이런 특수한 관광이라든지 이런 F&B 관련된 것들을 아하.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네, 하게 됐죠. 특성화고에서 학교 때부터 커피를 또 만들 수 있는 것도 배우셨을 거고 그래서 그 바리스타 자격증도 그러면은 고등학생 때 땄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고등학생 때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뭔가 이 좀 열정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예, 이제 예. 자격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뭐 외국 자격증부터 해가지고 뭐 학생 대회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직접 바리스타 수sob을 대회. 해서 네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처음에 그러면은 카페를 2020년에 창업을 한 거예요? 네 2020년도 10월 딱 코로나 이제 본격적으로 팬데믹 시작하기 딱 전에 아 직전에 네, 팬데믹 시작을 직전에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KBS 콩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젊습니다. 아, 그럼 2020년에 창업할 때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됐던 거예요? 제가 지금 젊은 나이에서 4살만 빼면 되는데 뭐 네. 이렇게 오래 걸려? 26 아 26살 정도였습니다. 창업을 네.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다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한
이제 창업 비용이 한 1,700만 원 정도였고 여유 자금까지 해서 한 2천만 원 조금 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00만 원을 투입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당연히 이제 큰 가게는 아니었겠네요. 맞습니다. 예. 월세가 48만 원에 이제 보증금이 50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 D급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엄청 안 좋은 입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D급지. 네네. 노순욱 대표님, 이 알파벳 ABCD 할 때 그 D급지, 네, A급 네. 입지 아니고 네. D급지라면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해진 공식은 없는데 이제 A급 상권이 이제 제일 좋은 상권을 얘기하는데 보통 뭐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대로변이나 역세권, 먹자 골목 이런 데를 A급 상권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한 블럭씩 들어갈 때마다 이제 B급, C급, D급으로 떨어지죠. 근데 저도 저 김정현 대표님 그 매장에 가봤었는데 네.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1호점에 정말 이런 데서 창업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 완전 한마디로 구석탱이에서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눈에도 안 띄는. 네. 사실 이제 커피숍은 테이크아웃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D급지에서 그러면은 처음에 매출은 어땠어요? 창업 초반에? 지금 제가 이제 1호점을 먼저 이제 차렸던 곳이 이제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2호점, 3호점까지 사실 간 거거든요. 네. 1호점 때는 정말 테이크아웃도 없었고,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매출이 네. 뭐 2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코로나 터져서요? 아니면 터지기 전에? 코로나의 영향과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입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여기서 이러다 죽겠다 이제 생각이 드니까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하면서 계속 조금의 변화를 이뤄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초반에는 당연히 좀 자본금을 까먹고 있었고 네, 까먹었죠. 많이 까먹었어요. 본인 네. 월급도 못 가져갈 정도였을 테고 그렇죠. 직원도 있었어요 처음에? 아니요. 그냥 혼자? 직원은 네, 없고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까지는 거의 혼자 하고 알바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키워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거의 손님도 없을 지경이었고 뭐 마진이라고 뭐 따져볼 것도 없었을까요 초반에는? 그렇죠. 그 비용은 이제 고정비는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월세든 원재료비든. 맞아요. 월세는 거의 뭐 48만 원 수준 낮았으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고 재료비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하루 1시간 이 시급을 안 따져볼 수 없잖아요. 이제 내가 거기서 혼자 일을 하고 일하더라도, 있어요. 그쵸? 네, 그걸 따져봤을 때는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죠. 내가 그냥 다른 카페 가서 알바를 해도 한 달에 얼마는 벌 텐데 그렇죠. 여기서 내가 1억을 써야 되나? 네. 그러면 그 전에 아르바이트도 했던 거예요? 커피숍 같은 곳에서? 그 고등학생 때부터 뭐 카페 베네부터 해가지고 그냥 일 뭐 알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커피 관련된 것들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6년 정도 이제 그 국가대표 바리스타들이 이런 모여 있는 엄청 유명한 카페 6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대단한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그런 카페에 취업을 해서 네네. 거기서 또 어깨너머로 많이 배운 거예요. 네, 그쵸. 그때 경험이 많이 또 도움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경험을 여러 방면으로 이제 커피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런 장사는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내가 커피는 잘 알지만 장사는 처음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안 됐었던 거고. 네. 어떤 것부터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저는 확신은 있었어요. 저는 정말 본질은 진짜 나를 따라갈 사람 없다. 커피에 대해서는. 네. 이거 왜 그럼 스타벅스를 옆에 갖다 놔도 나는 스타벅스도 이길 수 있다. 라는 자신감. 26에. 네, 그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패기네, 패기. 그래서 정말 자신감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장사 입지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재방문을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왔던 고객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그쵸. 근데 입지도 안 좋으니까 네, 맞아요. 그 상황에서 일단은 2년도 안 돼서 월 매출이 뭐 한 달에 200만 원 안 되다가 3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른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카페는 이 시간에 막 음악 크게 틀어놓잖아요. 라디오를 틀어놓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일단 재방문 유도를 어떻게 시켰냐면 일단은 저희 매장에 이 웰컴 드링크를
드링크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웰컴 드링크라고 하면 어디 네네. 호텔 로비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목 좀 축이세요라고 하면서 드리는 음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커피 사 먹으러 갔는데 음료를 그냥 줘요? 그게 어떤 식이었냐면 커피가 제가 하는 이 스페셜티라고 하는 이 커피가 쉽게 얘기하면 고품질의 그냥 재료인 거거든요. 네. 조금 더 좋은 재료.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이제 그런 컨셉의 카페였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뭐 10,000원짜리 재료라고 하면 4만 원, 5만 원짜리 재료를 제가 이제 그 맛있게 추출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맛을 보여주는 거죠. 야, 우리 커피 진짜 이거 진짜 다르다. 아, 약간 이제 시음 개념으로. 네, 쉬운 개념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부분 이제 복숭아 맛이 나는 커피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커피에 얼만큼 진심이고 얼마나 우리는 특별한 커피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그분들이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고 재방문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럴이 자연적으로 돼서 지인한테 추천해주고. 손님이 손님을 데려오는 구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방문을 시키고 유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한 명이 오면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의 한 90% 정도는 재방문을 했어요. 그렇죠. KBS에서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 아, 예, 그렇죠. 90%가 재방문했다. 10명 중에 9명은. 네네. 하루에 20명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니 거의 뭐 이제 한 10명 들어온다고 했을까요? 초반에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들어온 절반 이상을 다 재방문을 이제 시킨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품질로 내가 승부를 봤다라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네, 일단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한 또 다른 어떤 뭐 마케팅도 있었어요? 그것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이제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얼만큼 전문성이 있고 얼만큼 내가 특별하다라는 거를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좀 마케팅 같은 거 했다면서요? 네,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좀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뭐 영수증 리뷰를 해서 뭐 이제 유도를 시킨 부분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500원짜리 커피였다라고 하면은 뭐 영수증 리뷰를 받는 상품이 2,500원짜리 상품이다라고 네. 하면은 이 커피를 심리적으로 이제 봤을 때 1,000원 정도에 먹는 듯한 이 고품질의 커피를 저렴하게 먹는 듯한 그런 이제 인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이렇게 유도를 계속 이제 시키면서 또 점차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공무원 할인 25%, 무슨 뭐 10% 적립금, 테이크아웃은 1,000원 할인, 주변 대학생 제휴 할인, 주변 상인들한테도 할인 쿠폰 나눠주셨다고 하고,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다른 카페들도 좀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네. 좀 특이한 게 손님 이름과 선호 메뉴 기록하기도 있고 생일이나 기념일에 작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게 지난번에 나오셨던 어떤 고깃집 사장님이나 한 테이블당 뭐 한 1, 20만 이렇게 파는 데면은 이렇게 할 만한데 한 손님한테 뭐 한 3,000원, 4,000원 매출 나오는데 그분의 생일까지 기억한다는 거 이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저 손님이랑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면 청첩장 받아가지고 제가 결혼식장 간 적도 있고요. 저 아기 낳았을 때 예. 선물도 받고 네,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한 교육을 되게 이제 저도 많이 하는데 저희 컨설팅을 받으셨던 대표님 중에 한 분은 네. 손님이 인테리어 한다고 벽돌도 붙여주고 아니 근데 혹시 네. 지역사회 어떤 장사였어요? 그 이제 동네 상권이었고요. 네, 첫 번째 장사는 완전 동네 상권이었고 오피스도 조금 있는. 약간 이제 지역사회는 약간 그런 끈끈함이 좀 있죠. 네네네네. 근데 벽돌까지 붙여준다는 건 네. 상당한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저도 이제 그 정도로 좀 손님들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손님을 기억해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먼저 제공해주고 아까 말하려고 하다가 까먹은 게 이 접점 타임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접점에도 타이밍이 있다고요? 손님과의 이 컨택하는 이 이야기 시간을 30초에서 1분은 무조건 갖고 간다.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네, 그렇게 어차피 커피 나오기가 시간이 있으니까. 네, 하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메뉴를 소개하는 그 시간초만 한 30초 정도가 되거든요. 메뉴를 소개한다고. 네, 저희는 뭐 고소한 맛, 과일 맛, 디카페인이 있고 이 커피는 이거랑 이렇게 같이 드시면 맛있고 저거는 저래서 맛있고 이래서 맛있고 설명하는 게 그리고 드릴 때도 어떻게 드시면 더 맛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 시간만 해도 30초 정도 이상 정도를 그렇죠. 또 커피는 나름 이게 설명할 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뭐 블렌딩 하는 거에 섞는 거에 따라서 또 맛과 향도 달라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텐더 역할도 한 거네요. 그쵸.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더 친숙하게 된 거고. 맞습니다.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손님한테 말 거는 거 싫어한다고 하는데. 손님한테 왜 저 사장님 계속 가면 말 걸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결국에 이제 재방문하는 손님들 진짜 단골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사실 더 많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지로 따졌을 때 그거는 한 제가 봤을 때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해주면 이제 눈빛만 딱 봐도 야, 이 사람은 나랑 대화하기 싫구나. 이게 판단할 지경에 불편하시는 이르게 분들.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좀 더 조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제 또 이제 그렇죠. 이게 장사 잘하려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가 고객을 락인시키는 방법도 있네요. 또 올 수밖에 없게끔. 맞습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그 포인트 적립을 20%씩 추가 적립을 해주는 그런 식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얼마 1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얹어서? 적립을 해서 여기 우리 매장에서만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락인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결제를 해놓으면. 그쵸. 선결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만 원 선결제 해놓으면 12만 원어치 드실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하면 14만 원치 드실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 더 적립을 해주는 퍼센티지를 높여서 여기 안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해놓으면은 그럼 또 추가로 좋은 게 적립금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더 좀 쉽게 많이 쓰시는. 그렇죠. 내가 10만 원 결제해놓고 저기 가면 14만 원어치 마실 수 있으니까 그쵸. 당연히 가게 되죠. 네네. 김나경님이 저도 이제 친한 척 하면은 오히려 부담스럽더라고요. 오히려 안 가게 됩니다. 그 김정현 대표님 가게에 김나경님이 오시면 그냥 간단하게만 인사해 주세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무슨 뭐 공무원 할인 25% 이런 것도 있었고 대학생 제휴 할인도 있었고 주변 상인 할인도 있었고 영수증 리뷰 이벤트도 있었고 이게 거의 한 10가지 항목이 됩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건 어떤 거예요? 뜨거웠던 거.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웰컴 드링크 사실 주는 부분이 가장 사실 반응도가 크고 그 재방문 유도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다 진짜 다 중요한 거여가지고 이게 진짜 다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확장을 하면서 안 했던 측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야 이게 지금 우리 매장에 하루에 5만 원도 못 팔고 있고 이거 10만 원도 못 팔고 있고 한데 이거 손님한테 재투자를 안 하고서 어떻게 이거를 또 우리 손님으로 찐 손님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진짜 힘든데 내가 얼마나 이 몸을 갈아놓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나 아니면 이제 선결제 시에 추가 적립 뭐 20% 40%까지 해준 거는 재투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선투자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별로 이제 매출도 없었는데. 근데 그게 많은 고정 고객들이 이제 만든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잘 됐습니다. 노순욱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처음에 거의 매출이 안 나다가 이렇게까지 요게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였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180도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좋은 방향으로? 흔치 않죠. 네, 이게 일단 내공이 있으셨으니까 된 것 같은데 이게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이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김정현 대표님은 거의 10년을 준비를 하셨잖아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뭐 대회에서 입상도 했고 6년 동안 다른 가게에서도 일하고. 네, 그리고 이게 일반 저가 커피였으면은 입지가 안 좋은 데서는 아무리 해도 이게 생존이 어려웠을 거예요.
네, 스페셜티 커피는 일단 차별화가 되고 또 그 기호가 있는 분들은 또 찾아오니까 일반 저가 커피에선 제공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객이 되는 업종이니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님 매장은 작은 매장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들을 이제 고루 실천을 하신 거 아닌가. 일단 가보면은 또 컨셉이 명확하게 있어요. 실험실 컨셉이거든요. 어디가요? 커피 전문점인데. 아 김정현 대표님 네. 매장이 네. 그래서 실험실? 그러니까 매장에 가보면 하얀 가운 입고 맞아요. 맞습니다. 비커에다가 커피 내리고 하는 거예요? 비커에 실제로 커피가 나가긴 합니다. 스포이드로 한 방울 한 방울 아니. 콜드블루 막 이렇게 드롭하고. 그 비커에 에스프레소를 담아서 이제 직접 부어서 드실 수 있게 이게 저희 매장 컨셉이 예.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커피를 했다 보니까 네네네. 굉장히 이제 좀 커피의 중요성이 저한테는 굉장히 있고 뭔가 나름의 사명이 있거든요. 아 사람들한테 이 스페셜티 좋은 커피를 나는 알려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의 나름 이제 사명이 있는데 그럼 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인테리어나 카페에도 다 녹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의 그 인생의 슬로건은 새로운 경험인데 그럼 그것도 인테리어에도 녹인 거예요. 메뉴판에도 녹이고 뭐 음료에도 녹이고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새로운 경험을 줄까? 그건 직접 다 구상한 거예요. 네, 저로 그냥 이제 그래서 원즈는 그냥 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을 어떻게 인테리어로 녹이지? 아 경험 뭐가 있지? 경험 뭐가 있지 하면서 이제 저는 실험실이 떠올랐어요. 네, 실험실, 뭐 과학실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실험실 느낌 나면 또 너무 차가우니까 네. 우드와 흰색을 잘 매치해가지고 하고 가운도 이렇게 입고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추워하고 불편해서 유니폼을 이제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바꿨는데 그 슬로건에 기준한 모든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운도 입고 이랬고. 와 그런 컨셉까지 잡았던 거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스페셜티라고 하는 건 고급 커피잖아요. 네. 한 잔에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 매장은 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노수 대표님 스페셜티가 4,500원이면 비싼 거야? 저렴한 편이에요? 적당한 편이에요? 지금 스타벅스가 4,000원대 초반이니까 네. 뭐 일반 스페셜티 커피 가격 정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 가격으로는 어떻게 특히 막 차별화한 거는 아니고. 근데 저희 이제 말씀드린 경험의 슬로건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말 고품질의 커피도 같은 금액에 제공해요. 그 맛을 맛을 5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네. 고소한 맛, 더 고소한 맛, 과일 맛, 디카페인, 스페셜. 네. 이 스페셜은 커피가 생두 가격만 5만 원이 넘고요. 뭐 그 용량은요? 무게당은? 무게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하고 한데 이 금액을 똑같이 맞춘 게 야 이거 경험에 기준했을 때 이거 맛을 보는 게 맛을 고르는데 금액 그 맛별로 금액이 다 다르면 이 선택에 경험에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정말 특별한 핸드드립을 먹는 것 같은 과일 맛의 커피인데도 테이크아웃하면 3,5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격적인 부분이 녹아 있다고 또 볼 수 있죠. 잠시만요. 제가 약간 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싼 커피보다 저기 원가 제일 높은 거 먹자. 제일 고품질의 스페셜티만 먹자. 뭐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뭐 5만 원 이런 원두로 먹자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마진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포인트가 제가 워낙 힘들게 했다 보니까 이런 뭔가 돌려주는 부분으로 굉장히 저는 큰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으로는 저는 정말 잘하고 온라인은 약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손님들한테 되돌려주는 걸로 이제 재방문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그런 식으로 좀 추가로 주는 거 그 전혀 사실 아깝지 않고. 그러니까 손님에게 돌려주는 건 아깝지 않다. 네, 전혀 아깝지 않고요. 그건 약간 그 네. 커피 자부심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뤄지는 시너지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근데 이게 노수원 대표님, 마케팅으로 되게 바람직한 전략인 게 네. 기호식품은 사실 그 맛을 보지 않고는 이게 구매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강남에서 와인바와 와인샵으로 월 매출 1억을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월 매출 1억이요? 네, 예. 그러니까 엄청 대박 가게인데 이분의 비결은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서 와인의 6종을 시음을 하게 해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고 맛을 아니까 그 중에 맛있었던 거를 구매를 해가는 거죠. 네. 그래서 6종을 이제 시음을 하면 그 중에 2-3병은 사간다. 그러니까 이제 구매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커피도 스페셜티 커피는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예, 네, 예. 뭐 원두별로 어떤 맛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맛을 봐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재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 할인해주고 웰컴 드링크를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마케팅 전략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매하는 곳이네요. 경험을. 그렇죠. 그래서 스페셜한 경험을 선사하는 거고. 김정현 대표님. 근데 이제 김정현 대표님이 거의 이제 30살이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잘 해온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10만 한 700여 개 되고요. 브랜드 수만 880여 개예요. 치킨 브랜드보다도 200개가 더 많다고 하고. 근데 또 그만큼 또 많이들 폐업을 합니다. 폐업률 1위라는 오명도 있는데 딱 보시기에 카페의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진짜 자영업자분들도 진짜 많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상담도 진짜 많이 하는데 확실히 이제 너무 아쉬운 포인트는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한다. 최근에는 가게를 미리 알아보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네. 자격증이 있어야 카페를 차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격증이 있어야 카페를 차리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보면은 준비를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이 커피 추출하는 게 막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쉬워 보이니까 그냥 일단 차리고 나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준비를 초보일수록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게 이제 좀 오히려 굉장히 안 초보일수록 더 준비해야 하는데 그죠. 그냥 창업 초기 비용이 덜 들고 누구나 커피 많이 마시니까 나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노승 대표님 실질적으로 좀 카페 네. 창업을 좀 만만하게 보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 만만하게도 보지만 또 선호도가 높죠. 카페가 좀 깔끔하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쉽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고 이제 공급은 과잉되고 수요는 일정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특히 요즘은 또 무인 매장, 무인 카페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점점 더 공급 경쟁이 이제 과열되고 있는 거죠. 로봇 카페도 등장하고 있는 시대니까요. 네네. 김정현 대표님. 근데 이제 김정현 대표님이 하는 거는 이제 고급 커피고 직접 손으로 이제 내려서 드리는 그런 커피인데 왜 한 잔에 1,500원, 2,000원 이하의 이른바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특히나 창업하기 더 쉽다고 하는데 저가 커피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저가 커피는 정말 쉽지 않고요. 이게 네. 그 저가 커피로 사실 진짜 잘 되려면 돈이 저렴하게 파니까 저렴하게 그 가게 차려가지고 잘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소액 창업.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가 창업일수록 진짜 더 좋은 입지에 들어가야 된다. 거의 뭐 권리만 거의 뭐 1억, 2억 주는 데를 들어가야 될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좋은 데 들어가서 줄 서고 계속 손님 끊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박리담회로 많이 파는 거 아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의 쉴 틈 없이 팔아야 한다. 쉴 틈 없이요.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까 저희 스페셜티 뭐 예를 들어 4,500원이라고 했을 때 저가 커피에 이제 뭐 2잔 넘는 예. 그 잔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인건비도 2배로 든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키오스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가 커피 만약에 한다 하면은 제가 이번에 그 저가 커피 도와줄 일이 있어서 이제 네. 컨설팅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확실히 느낀 부분은 식사, 간식, 네. 음료까지 다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저가의 배달 그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뭐 이제 디저트 카페, 뭐 샐러드도 팔고 베이커리도 같이 이제 팔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매장 크기도 넓어져야 되고 직원도 더 필요할 테고 손도 더 많이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런 뭐 복명동네 커피나 뭐 백억 커피 뭐 이런 뭐 이제 배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데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보니까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를 돌리거나 에어프라이기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성품들이 꽤나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저는 사실 뭐 떡볶이, 뭐 볶음밥, 카페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한데 이 본질이 깨지는 행동을 저는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만은 그렇죠. 이게 지금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저가 커피를 혹은 저렴하게 커피를 판매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서 객 단가를 올려야 돼요. 객 수는 입지에 따라서 그냥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사실 정말 쉽지 않은데 객 단가를 올리는 것만이 사실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뭐 배달이나 이런 걸로 유입을 시키거나 단체 주문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이 필수적으로 좀 그렇죠. 객단가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데 커피라는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네. 예전에 뭐 진짜 어떤 커피 브랜드는 점주들이 객단가 높이려고 뭐 과일도 갖다 팔고 뭐 떡볶이 순대 같은 거 팔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신다 막 본사랑 막 갈등 겪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노승우 대표님. 이렇게 입지는 사실 돈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권리금이 비쌀 수밖에 없고 좋은 입지는. 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컨셉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 중에 모 브랜드는 시네마 커피를 컨셉으로 해서 카페에서 팝콘을 같이 팔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배달로 팔아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제 많이 보니까 홈시네마 OTT 보니까 그런 데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배달 객단가가 이제 올라가서 또 잘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객단가 높은 사례 혹은 높이려는 사례를 보면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 2층, 3층짜리 혹은 건물 하나가 통째로 커피숍이거나 빵집인 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들은 과연 수익성이 괜찮을까요? 이런 게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 좀 외곽으로 많이 드라이브하고 네. 나갈 때 좀 많이 생겼는데 또 이제 좀 숨은 배경 중에 하나가 이게 절세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50억짜리 토지를 이제 증여로 자녀한테 한다면 네. 이게 그냥 순수하게 증여를 했을 때 한 20억 정도의 증여세가 증여세. 나오는데 네, 최고세율 40%. 네, 근데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가지고 뭐 한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이제 가업 승계로 하면은 이게 한 4억 정도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그러니까 16억 정도를 이제 절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좀 외곽으로 나가는 수요가 많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게 좀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운영 수익도 가져가고 또 야. 자녀가 일하면서 거기에 인건비도 또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이 40, 50%까지 이르는데 네. 뭔가를 그런 건물로 만들어서 커피숍으로 한 다음에 가업 승계로 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이제 코로나 때만큼 외곽으로 나가는 수요가 또 줄었으니까 이렇게 운영에서는 또 좀 마이너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김정현 대표님도 그렇게 외곽으로 나와서 큰 베이커리 뭐 건물까지 올리는 그런 카페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베이커리 카페보다는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원두를 뽑고 이러다 보니까 더 커피에 집중하고 네, 싶다. 커피에 집중한 공간, 이제 부동산 같이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제 항상 있고 상황만 된다고 공간. 하면은 매입을 해서 이제 뭐 다 총합적으로 그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장부터 해가지고 뭐 생산 사실 공간 누구나 꿈이죠. 그게. 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4222 쓰시는 분께서는 아들이 커피 창업했었는데 너무 힘들고 아무리 많이 팔아도 수익이 안 돼서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김정현 대표님. 그래도 김정현 대표님은 월 매출이 지금 6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그래도 나는 커피숍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저는 제가 사실 그 장사의 성향이 사실 잘 맞는 거고 뭐고 이건 사실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사에 대한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직 커피의 그 뭔가 좋은 경험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사명만 있었을 뿐 그런 건 아예 몰랐는데 이 장사를 한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거는 정말 워라밸도 없게 될 것이고 저도 지금 하루에 13시간씩 일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게 되게 재밌어야 돼요. 저는 재밌거든요. 그냥. 네. 또 이거 끝나고 또 이제 회사 가가지고 다시 또 마케팅을 또 릴스 마케팅을 또 해야 되는데 굉장히 또 저는 재밌고 아까 뭐 동영상 찍더라고요. 네.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그렇죠. 다 계획이 있었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는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자영업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또 진짜 또 중요한 거는 절실을 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커피라도 들고 나가가지고 손님들한테 나눠주고 할인 쿠폰 뿌리고 지역 뭐 역에 나가가지고 막 쿠폰 뿌리고 전단지 뿌리고 뭐 안 바쁜 시간에 더치 원액 내려가지고 하고 드립 만들고 청 만들고 수제청 만들고 더 저렴한 재료 사가지고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절실하면 가능하고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사명감, 절실함, 그리고 또 즐겨야 한다. 네. 너무 또 진입장벽을 너무 높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에 또 기침까지 하시고. 네. 원지커피의 김정현 대표 그리고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에 대해 시장 심리가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환매 조건부 채권 RP 14조 원을 사들여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최근 남한의 계엄령 사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석열 괴뢰가 총칼을 국민에게 내대는 충격적 사건으로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현지 시간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수상 소감을 통해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어요? 네, 어제 심층 토론 시간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안진환님, 적은 주식을 가진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는 건 문제 없나요? 라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기업 경영 컨설팅 업체 국민경영솔루션 황지범 대표에게 자문 구해봤는데요. 기업을 경영할 때 최우선의 목표는 책임 경영이어야 하는데 소액주주 CEO는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예를 들어 재무, 인사, 투자 등 이런 걸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루트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 경영자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해관계입니다. 그 기업 또 다른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높은 월급만 받아가면 끝이다가 아니라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 네. 일정 부분 지분도 있어야 되겠고 주식이 없다면 스톡 옵션이라도 줘서 네. 그 이해관계를 다른 주주들과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간 관계상 요 자율주행 여쭤보신 분 있거든요.
네네. 0481님 네. 이 질문 들어볼까요? 네, 음주 후에 자율주행차를 타면 이거 음주운전인가요? 하셨습니다. 재미난 질문, 되게 실용적인 질문 주셨어요. 근데 사실 자율주행차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2단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거죠. 네. 운전의 주도권이 기계에게, 자동차에게 넘어가는 건 자율주행 한 4단계, 5단계는 되어야 합니다. 네. 얼마 전에 테슬라가 공개했던 아예 핸들이 없는 로봇택시까지 된다면 모르겠지만 네. 현재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주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능 있어서 술 마시고 탔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핸들까지도 필요 없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는 그때의 법 체계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또 판단을 해야겠네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네. 서민경님. 아파트가 오래되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이 자꾸 올라요. 이거 왜 그런가요? 사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나중에 아파트에서 어떤 고쳐야 될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돈을 쌓아가는데요. 이게 관리 규약에 따라서 적립 요율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거는 물가 인상도 반영이 되어서 조금씩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으면 나중에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일거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또 쌓아나갈 필요도 반드시 있는 거죠. 요거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2대5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칠 시간이고요. 다시 내일 아침 9시 5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